손님 거기 앉으시면 곤란합니다. 뭐라고요? 제 자리를 내가 알아서 고르겠다는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하시죠? 쨍그랑 식당 내부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저녁 피크타임이라 테이블마다 시끌벅적하던 소음은 일순간 가라앉았고 이제 모두의 시선이 계산대 근처에 몰렸다. 한 남자가 테이블을 배정받으려다 매니저로 보이는 이에게 거칠게 대꾸하고 있었다. 분위기가 묘하게 갈라졌고 손님들끼리 수군대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저희가 정한 방침이니 저쪽 자리들은 예약 손님 위주로 받기로 했거든요. 방침이요. 아, 이런 식당 규정이 있나 보네요. 하지만 제 이름으로 미리 예약을 했습. 도대체 무슨 문제죠? 가까이서 보니 매니저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매니저 옆에는 젊은 직원이 눈치만 보고 서 있었다. 마치 잘못 건드린 폭탄이 터질까 불안해하는 모습이었다. 식사를 즐기던 사람들은 포크를 멈추고 허공을 응시하며 이야기를 엿들었다. 무슨 문제냐니 이 식당 정책상 VIP 테이블은 예약 가능하다고 해도 임의로 자리를 옮길 수 없습. 그리고 손님이 그냥 지금 저쪽 구석. 그러니까 주방 근처 자리로 가주시면 곤란을 덜 겪으실 거예요. 곤란이라뇨? 제가 혹시 다른 고객들께 피해라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긴장감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메워지지 않는 강역처럼 차가웠다. 흰 셔츠를 단정히 입은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 매니저는 더 단호해지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순간 문 쪽에서 누군가 들어오자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몸을 돌렸다. 은은하게 미소 짓고 있는 한 남성. 키가 크고 친절해 보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그를 본 일부 손님들의 시선이 반짝반짝 빛났다. 손흥민? 맞죠? 축구선수 손흥민 아니에요? 진짜네. 웬일로 여기저기서 작게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식당 직원들도 소란스러워졌다. 매니저는 왠지 더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곧장 달려가서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보였다. 손흥민 선수, 어서 오십시오. 저희 가게에 오셨군요. 마침 예약이 있었나요?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아까 다른 손님과 부딪혔던 매니저가 먼저 나섰다. 아, 손 선수시군요. 죄송하지만 지금 특정 자리는 예약이 이미 잡혀 있어서 주방 바로 옆자리에 앉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굳이 그 자리가 아니어도 비어있는 테이블이 보이는데요? 매니저는 아까와 다른 손님을 대할 때처럼 거칠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명령조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왜 굳이 손흥민을 주방 옆에 앉히지? 하며 의아해하는 목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손흥민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 네. 주방 옆자리라면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 없어요. 저 사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래도 불편하실 텐데요. 팬들도 몰려올 수 있고 더 편한 자리를 원하실 줄 알았는데. 손흥민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아님니 저만 편하면 뭐 합니까? 주방 근처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식당 안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한쪽에서는 저렇게 유명한 사람을 왜 구석으로 몰아넣어? 하고 속삭였고 또 다른 쪽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좋게 말하는데 더 큰 자리를 안내해 주지? 라며 답답해했다. 그러는 사이 매니저는 갑자기 아까 신랑이 하던 손님을 향해 눈을 흘겼다. 아, 이 손님께서는 조금 있다가 자리 안내해 드리겠습.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죠? 나도 예약했고 지금 시간이 다 되어 여기에 온 건데. 그러나 매니저는 듣지 않는 척했다. 식당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편 바깥쪽 테라스 근처에는 일행과 함께 온 사람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친구에게 속삭였다. 야, 이거 영상으로 찍어둘까?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증거가 될지도 몰라. 아니, 근데 괜히 찍었다가 괜찮겠어. 사실 사람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 손흥민 선수도 연루된 거고, 저 매니저가 너무 불합리해 보여. 분위기는 긴박했지만 손흥민은 태연하게 주방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다른 손님들은 차마 그를 향해 다가가지 못하고 힐끔거리기만 했다. 저 명랑하고 겸손해 보이는 축구 스타가 어쩐지 이상하게 대접받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 불편함을 느끼는 표정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야기의 시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곧 터져 나올 기세였고,
이 모든 장면이 식당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며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두근두근 심장이 뛰었다. 이래서 끝날 일이 아니야. 뭔가 더 일이 생길 것 같아. 저 매니저 아까부터 태도가 심상치 않더니.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던 또 다른 손님은 속삭였다. 계속 지켜보자. 어떻게 흘러가나 궁금하네. 독자 여러분, 지금 이 식당에서 펼쳐지는 상황,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곳은 서울 시내에서도 꽤 유명하다는 루체 브라운 비스트로임니 예약제로만 운영된다지만 오늘은 어째서인지 분쟁이 끊이지 않네요. 손흥민 선수까지 등장했으니 더욱 혼란스러워질까요?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혹시 다음에 또 어떤 스타가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이 갈등 뒤에 숨어 있는 무언가가 드러날 겁니다. 자, 어서 음식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럼요, 일단 오늘 추천 메뉴가 뭔지 궁금합니? 제가 스케줄 때문에 많이 못 먹었거든요. 배도 고프고. 오늘 추천 메뉴는, 저희 스테이크와 오징어 먹물 리소토가 인기 있죠. 좋습, 그럼 스테이크 하나, 그리고 샐러드랑 오징어 먹물 리소토도 주문할게요. 음료는 탄산수로 주세요. 알겠습, 주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매니저가 사라지고 나서 근처에서 이 광경을 보던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는 아르바이트생이라 매니저님 방침에 크게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서.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괜찮아요. 저는 진짜로 불편하지 않습. 아르바이트생분들도 힘드실 텐데 고생 많으시네요. 아님니 손님들께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도 혹시 식사 도중에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대화였다 하지만 바로 옆 주방에서는 직원들의 분주하다, 빨리 라는 목소리와 냄비, 접시 부딪히는 소리가 쉼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때 아까 매니저에게 자리를 빼앗긴 듯한 중년 남성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예약 시간이 이미 지나가 버려 화가 난 듯 보였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앉게 해놓고 나는 기다리라는 겁니까? 그 목소리는 온 식당에 퍼질 정도로 컸다. 손흥민도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분명 그도 예약 고객이었다. 매니저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대꾸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워낙 유명하셔서 저희도 홍보 효과를 조금...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있습. 이 가게 이미지 관리도 있고. 그럼 난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까? 난 그냥 돈 내고 식사만 하고 가는 흔한 손님이고 저 사람은 스타니까 특별 대우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뜻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다른 손님들도 웅성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서 찍고 있는 듯했다. 저기요.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저 때문에 뭐가 달라진 건가요? 사실 저는 매니저님이 저를 주방 옆에 앉혀주셨고 충분히 제가 불편을 겪고 있을 만한 자리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특혜를 받았나요? 잘 모르겠네요. 중년 남성은 손흥민을 한번 쏘아보았다가 다시 매니저를 봤다. 아니 보니까 아예 예약이 없다고 한 자리에 손흥민 선수만 안내를 한 거잖아요. 주방 옆이고 뭐고 난 식사를 하러 왔는데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저희가 곧 자리 안내를 곧? 난 이미 20분째 대기 중입니다. 매니저의 얼굴은 붉어졌다. 주변 손님들도 시선을 교차시키며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중얼거렸다. 잠깐만요. 그러자 식당 내부 한편에서 웨이터장이 나와 중년 남성을 진정시키려 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상황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해결? 맨날 이렇게 말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요. 이봐요. 다른 손님들은 다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만 서 있어야 하냐고요. 말은 점점 격해졌고 중년 남성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웨이터장은 최대한 차분하게 곧 테이블을 정리해서 라고 설명했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쪽 테이블 손님들도 매니저가 저 손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했다. 손흥민은 좌중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제 자리를 쓰셔도 됩니? 저는 그냥 밖에서 대기해도 괜찮습니다. 매니저가 당황한 얼굴로 뛰어왔다. 안 됩니다. 손흥민 선수께서 어떻게? 지금 식사도 주문하셨는데요.
괜찮습. 아직 음식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 저는 가게 바깥 테라스에서 잠깐 기다려도 됩니다. 중년 남성도 약간 놀란 표정으로 손흥민을 쳐다보았다. 아니, 내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게 아니라. 손흥민은 친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니요, 사실 예약을 하셨다면 손님이 저보다 먼저 권리를 주장하시는 게 맞잖아요. 제 생각엔 매니저님이 뭔가 혼동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그를 응원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다. 동시에 몇몇은 역시 인성도 월드클래스다라는 말까지 했다. 매니저는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운 듯 땀만 흘렸다. 식당 앞 테라스는 살짝 선선한 바람이 불었다. 도시의 야경이 보이는 곳이지만 정식 테이블은 아니고 대기용 의자 몇 개만 놓여 있었다. 손흥민은 그 의자 중 하나에 조용히 앉았다. 그러면서 메신저로 누군가에게 짧게 문자를 보내는 듯 보였고, 주방 내부에서는 계속 테이블 하나 치워라, 빨리 하는 혼잣말 같은 소리가 들렸다. 안으로 들어가기 망설여지는 손님들이 몇 명 테라스에 서성이다가 손흥민을 발견하고 소공어렸다. 직접 보면 참 다정해 보이네. 그쵸? 사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는 식당 안이 난리도 아니었는데. 괜찮으세요? 그중 한 명이 용기 내어 물었다.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네, 괜찮습. 조금만 기다리면 곧 테이블 나올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주방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던데. 너무하네요. 글쎄요,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싶진 않아요. 여기 직원분들 고생 많으니까요. 그냥 대화만 잠시 나누는 정도였는데 이미 지나가던 보행자들도 식당 안을 호기심으로 바라보며 손흥민을 발견하고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사진을 찍는 이도 있었고 사인을 부탁하려다 주저하는 이도 있었다. 여보세요? 여기 카메라 켜셨죠? 한편 안쪽에서는 그 중년 남성이 다른 손님에게 따지는 장면도 있었다. 아, 저는 그냥 기록 삼아. 내가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것만 찍으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식당이 얼마나 무례한지를 보여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찍는 거예요. 두 분 다 말이 맞는데 좀 조용히. 혼돈의 와중에 매니저는 직원들과 분주히 테이블 정리를 시작했다. 한쪽 구석에 식사가 끝난 테이블이 막 비워지고 있었고 식기와 컵을 치우면 자리가 생길 터였다. 그러나 손님 대기 명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어디에 누구를 앉혀야 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 보였다. 결국 10분쯤 지나 테이블이 하나 비었고 중년 남성은 마침내 자리로 안내받았다. 매니저는 부드러운 말투로 이제 앉으시죠. 곧 주문 받겠습니다. 라며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남성은 여전히 분노가 풀리지 않은 목소리로 식당 측에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내가 일부러 특별한 날이라서 이 식당을 예약했는데 여긴 이게 기본 운영 방식인가 봅니 불쾌하네요. 정말 죄송합니 환불이나 서비스를 원하시면 조금 고려해 보겠고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 이런 대우받으면서 돈 내고 밥 먹으러 올 이유가 없죠. 내가 단지 그런 손님 중 하나라서 이런 취급을 받는 건가요? 한편 손흥민이 테라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은 매니저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듯 안절부절 못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주방 직원들은 재료 준비에 정신이 없고 웨이터들도 그를 달래느라 분주했다. 결국 식당 바깥으로 매니저가 달려나왔다. 손흥민 선수, 정말 죄송합니 사실 안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앉으시면? 손흥민은 조금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다. 아, 다 정리되셨나요? 네, 주방 옆 자리가 아니라도 다른 곳이 비었으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까 주방 옆 자리도 괜찮다고 했어요. 일부러 저 기다려 주시느라 다들 고생하셨겠네요. 그래도 혹시 주방 옆자리가 번잡해서 팬들도 몰리고 직원들도 정신없을까봐 저희도 신경이 좀 쓰입니다. 그럼 저기 방금 비워진 새 테이블로 안내받을 수 있을까요? 아직 그 남성분이 식사를 시작하신 것 같긴 한데. 매니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분이 앉으신 자리는 말 그대로 예약분이시라. 지금은 주방 옆자리가 남아있긴 합니다. 손흥민은 괜히 곤란하게 만들기 싫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뭐 주방 옆도 괜찮습 전혀 문제 없어요. 어떻게든 저도 식사만 하면 되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서 동기부여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 제가 주방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축구 선수로서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주방 스태프들의 노고도 상상이 가죠. 이 시점에서 식당 내부 분위기는 일단 대형 충돌 한 번을 겪고 약간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 기다리는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이야기를 나눴고 이미 식사를 마친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여기가 이래 보여도 서울에서 꽤 유명한 비스트로라더니 오늘처럼 시끄러운 날은 처음이야. 그러게 말이야. 저 매니저 권위적이라는 말이 좀 있었는데 진짜인가 보네. 손흥민 선수라서 더 크게 드러난 걸 수도 있어. 이런 대화들을 주변 테이블에서 주고받았다. 손흥민은 다시 매니저를 따라 들어왔고 주방 옆 테이블에 조용히 착석했다. 직원 한 명이 주문하신 스테이크와 리소토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며 머쓱하게 말했다. 네, 천천히 주세. 저는 시간 괜찮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땀을 훔치며 분주한 주방을 힐끗 바라봤다. 쉼없이 움직이는 조리사들과 서빙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짠한 듯했다. 마침내 음식이 나왔다. 오징어 먹물 리소토는 검은 빛깔이 먹음직스러웠고 스테이크는 촉촉하게 구워진 모습이었다. 옆자리에서 불도장 같은 걸 주문한 손님들은 와, 저건 맛있겠다 하고 감탄했다. 감사합니.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손흥민이 생긋 웃으면서 웨이터에게 말했다. 웨이터는 다소 기죽은 표정으로 맛있게 드세요라며 돌아갔다. 매니저는 아직 불안한지 계산대와 이 테이블 사이를 분주히 오갔다. 바로 그때 다른 사건이 터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아까 중년 남성과 충돌한 후 테이블을 잡은 손님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다음 불만을 터뜨렸다. 메뉴가 늦게 나오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왜 손흥민 선수 음식은 먼저 나가죠? 주변이 다시 술렁였다. 사실 순서는 주문 시점이 다르니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불쾌해 보였던 모양이다. 매니저가 서둘러 해명했다. 아니, 저희가 먼저 주문받은 게 손 선수 쪽이라. 준비된 메뉴부터 서빙한 겁니다. 저도 예약 시간 맞춰 와서 주문 넣었는데요. 아직 전 식전 빵도 못 받았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다시 식당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들어가려 했다. 몇몇 손님들은 아예 웨이터를 붙잡고 따지기 시작했다. 지금 다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왜 저 테이블은 바로 나오죠? 유명인이면 다 특혜입니까? 손흥민은 식사하던 포크를 내려놓고 난처한 표정으로 주위를 살폈다. 그는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까이 있던 직원을 조용히 불렀다. 혹시 제가 먼저 서빙을 받아서 다른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제 음식을 뒤로 밀어주셔도 돼요. 전 늦게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직원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아니요. 이미 나온 걸 어떻게 다시? 괜찮습. 저희가 빨리 다른 분들 것도 준비할게요. 하지만 일이 커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주방 밖에서 이런저런 고성이 오갔고 중년 남성은 씁쓸한 얼굴로 차가운 물만 마시고 있었다. 그 앞에선 웨이터가 곧 나옵니다를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다른 테이블에서 구경만 하던 손님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매니저를 불렀다. 여기요, 매니저님. 네, 어떤 불편사항이? 아니, 지금 이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유명인이 왔다고 해서 주방 옆으로 쫓아내듯이 앉힌 것도 그렇고 다른 손님이 자리를 못 잡고 헤맸던 것도 그렇고 서빙 순서도 꼬이고 뭔가 매장 운영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매니저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죄송합니. 오늘따라 예상보다 손님이 많아서 원래 예약제로만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왜 갑자기 많은 손님을 받으신 거죠? 매장 안은 숨 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분명 이 식당은 서울에서도 꽤 인기 있는 곳이지만 그날따라 뭔가 잘못된 조합이 만들어진 모양이었다. 그것은 제가 좀 더 홍보를 해서 아무튼 죄송합니다. 매니저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사이 누군가가 중얼거렸다. 홍보? 손흥민 선수를 이용한 홍보였나 보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젠 더 망신을 당하는 꼴이네. 또 다른 손님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며 이 식당의 운영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나도 예전에 여기 왔을 때 뭔가 대우가 썩 좋지 않았어. 예약을 했는데도 한참 기다렸거든. 매니저가 바뀌고 나서부터 이런 불만이 많아졌다는 후기가 있던데 결국 이 이야기가 커져서 주변 사람들이 5명, 6명씩
테이블 간에 의견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누가 맞느냐? 손흥민 선수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느냐? 예약 시스템이 잘못되었느냐? 등등.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스테이크 한 조각을 잘라 천천히 씹고 있었다. 정말로 주방 근처에서 나는 냄새나 소음에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어쩌면 그저 배고픈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으리라. 주방 문이 열릴 때마다 내부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땀을 뻘뻘 흘리며 요리하는 셰프, 주문서와 서빙 트레이를 왔다 갔다 하는 보조들, 그리고 대체로 지친 표정의 아르바이트생들. 이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살짝 흘러나올 때마다 손흥민은 어딘가 측은한 표정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 저 손님. 그 순간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와 말을 건넸다. 목소리가 전보다 훨씬 낮아지고 몸짓도 조심스러워 보였다. 혹시 지금 식사 후에 잠깐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 드리고 난 후에 말씀하시죠. 손흥민은 밝은 톤으로 대답했고 매니저는 허리를 살짝 숙였다 하지만 그 뒤에도 매니저는 안절부절 못했다. 아까부터 촬영하던 손님이 여럿인데다 이 식당 운영 전반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었으니 매니저로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게 당연했다. 저기 매니저님. 잠시 뒤 문제 제기를 했던 손님들 중 한 명이 다시 그를 불렀다. 아직 제 음식 안 나왔습. 저도 서빙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인 좀 해주시죠. 아, 네. 바로 주방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는 땀을 닦으며 바쁘게 움직였다. 결국 서빙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상황에서 음식이 엉뚱한 테이블로 가거나 주문이 누락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불만이 터진 손님은 갑자기 소리를 높였다. 이게 무슨 레스토랑입니까? 완전 시장통이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쯤 되자 곧바로 누군가가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찍으면서 올려야겠다. 이런 식당은 널리 알려야 해. 라고 중얼거렸다. 인근에 앉아있던 젊은 직장인들도 나도 SNS에 후기 남겨야지 라며 수군댔다. 우여곡절 끝에 대부분의 손님들이 어느 정도 음식을 받고 식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들 기분이 상한 상태였고 식당 내부는 어색한 침묵과 낮은 불만의 웅성거림이 공존하는 분위기였다. 손흥민도 스테이크를 반쯤 먹은 뒤 리소토를 맛보았다. 제법 훌륭한 맛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치 않은 표정이었다. 그는 주방 문이 열릴 때마다 조리대 쪽을 힐끗 보았다. 땀에 젖어 어지러운 얼굴의 셰프가 잠시 그와 눈이 마주쳤다. 셰프는 머쓱하게 웃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후다닥 움직였다. 마침내 손흥민이 식사를 마칠 무렵 매니저가 조용히 다가왔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은 아직 갈등이 식지 않았는지 곳곳에서 서빙 불만이 이어지고 있었다. 손님. 지금 잠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좋아요.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매니저를 따라갔다. 그들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상담 테이블 비슷한 곳에 앉았다. 뒷배경으로는 주방을 막아놓은 가벽이 있었고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매니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우선 죄송합니 오늘 정말 많은 문제가 있었네요. 특히 손 선수께 큰 불편을 드린 것도 사실이고 불편은 크게 없었습. 그런데 왜 애초에 저를 주방 옆 테이블에 앉히고 싶어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매니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VIP 테이블이 몇 군데 있지만 그 자리는 미리 예약된 분들 외에 함부로 앉히기가 어려웠습. 그리고 사실 손흥민 선수께서 오신다면 혹시 팬들이 몰려들어 혼잡해질까봐 조금이라도 통로가 넓은 주방 쪽이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 그런 이유였군요. 전 단순히 이 구석 자리가 어울린다고 하신 줄 알았습니다. 절대 그런 뜻은 아니었습. 다만 제가 워낙 많이 실수했고 결과적으로는 손님들께 더 불편을 끼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난날의 자만심이 씻겨 내려간 듯 한층 낮고 차분해져 있었다. 오늘 사실 손 선수께서 오신다는 정보를 조금 일찍 입수했어요. 그래서 홍보 기회라는 생각에 예약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무리하게 오버부킹을 했습. 결국 수용 인원이 넘어갔고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이렇게 됐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손흥민은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 일이 이렇게 커졌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운영 방식을 찾으셔야겠어요. 매니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네. 오늘 일로 크게 배웠습. 사실 예전에는 그냥 유명인 한 분 모시면 광고가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그 대가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그 사이 식당 한가운데서는 아직도 불만족을 표하는 손님과 직원이 달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다. 몇몇 손님들은 제때 받은 음식도 차가워졌다고 화를 냈고 다른 이들은 다신 안 올 거다라며 나갔다. 그 소란 사이에서 웨이터장과 직원들이 진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손흥민은 슬쩍 그쪽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저 매니저님, 저기 직원분들 너무 힘들어 보이시네요. 네, 저도 마음이 아픕니. 저희가 이번 주 갑자기 예약을 몰아서 알바생도 급히 뽑느라 제대로 교육을 못했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스태프들을 더 챙겨주셔야 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할 텐데 매니저님이 앞에서 제대로 조율하지 못하면 다 힘들어지잖아요. 매니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떨구었다. 맞습 제가 너무 안일하게 운영한 거죠. 죄송합니다. 문득 매니저의 표정에 난처함과 함께 어느 정도 진심 어린 반성이 엿보였다. 이때 대기실 쪽에서 약간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나가려던 손님 중 한 명이 나는 환불을 받아야겠다. 고 목소리를 높인 모양이었다.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잠깐 나가서 손님들께 상황 설명을 해도 괜찮을까요? 매니저는 손흥민의 제안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에? 선수께서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야.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어떤 특혜를 받는 줄 알고 화가 난 것 같아요. 실제로 전 특혜 받은 게 없고 차라리 주방 옆자리에서 시끄럽게 식사했는데 그냥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매니저님도 덜 부담되시지 않을까 싶어서요. 매니저는 망설이다가 조용히 끄덕였다. 감사합니. 그런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나 SNS나 언론에 안 좋게 퍼질 수도 있고. 뭐 사실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조금 두려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싫어요. 이런 갈등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곧 손흥민은 홀 중앙으로 나왔다. 식사를 마치고도 찝찝한 얼굴을 하고 있던 손님들과 불만이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보자 웅성거렸다. 그가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다들 식사 중 불편이 많으시죠? 사실 저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 오늘 이 식당에 와서 여러분이 겪는 갈등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 한마디에 시끄럽던 소리가 금세 잦아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들이대며 그의 말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먼저 저는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온 게 전혀 아닙니. 공교롭게도 예약을 잡았고 여기 매니저님께서 저를 주방 옆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셨을 때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저야말로 조용히 식사만 하고 가려던 입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피해를 보신 것 같아 죄송한 마음입니다. 군중 안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아, 그렇구나. 일부러 특석에 앉으려던 게 아니었네 하고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촬영 중이었다. 하지만 여러분이 화가 나시는 것도 이해합니. 서빙 순서가 엉키고 예약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기다리는 분들이 계셨죠. 저야 축구 선수이기 전에 그냥 한 명의 손님이기도 합니. 여러분처럼 저도 이 상황이 안타깝고 모두가 편안하게 식사할 수 없던 점이 아쉽습니다. 손흥민은 천천히 둘러보았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있었다. 저는 음식도 맛있었고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모습도 봤습. 그분들 진짜 힘들게 일하시더라고요. 앞치마도 젖어 있고 땀도 뻘뻘 흘리고. 저도 경기장에서 땀 흘리지만 주방은 진짜 전쟁터 같더군요. 이 말의 일부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이 문제는 오늘 식당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크다고 생각합니. 매니저님도 많이 반성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은 조금씩 차분해졌고 저마다 그래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궁금증을 눈빛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저도 그 점이 궁금합니. 그래서 혹시 매니저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니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홀 중앙으로 나왔다.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머리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
오늘 예약을 과도하게 받아놓고 준비가 미흡해서 이런 혼란이 생겼습. 서빙이 지연되고 대기자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주문이 꼬인 점 모두 제 책임입니. 특히 특석 배정 문제로 저를 믿고 와주신 손님들께 상처를 드렸고 손흥민 선수께도 신뢰를 범했습니다. 그는 곧 이어서 조치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오늘 식사하신 분들 중 불만이 있으신 분께는 전액 환불 혹은 50% 할인 등 최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사전에 예약할 수 있는 테이블 수를 더 엄격히 제한해서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몇몇 손님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고 최소한 사과하고 보상을 얘기하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 얼굴을 찌푸린 채 끝내 숟가락을 내려놓은 사람도 있었다. 손흥민 선수 거듭 감사드립니. 그리고 죄송합니. 저희가 홍보를 욕심내느라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을 불편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매니저가 다시 한번 진심 어린 표정으로 사과하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생 많으셨습. 앞으로는 혹시 다른 스타나 유명인이 오더라도 오늘 교훈 삼아 손님들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면 좋겠네요. 몇몇 손님들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끄고 식사를 이어갔다. 이미 SNS에 올라갔을 영상도 많겠지만 분위기는 한결 나아진 듯했다.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갔다. 이미 매니저가 오늘은 무료로 라고 읊조렸지만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 제가 주문한 음식이 있고 잘 먹었으니 당연히 계산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 그리고 주방 스탭들 팁으로 조금 남겨놓고 싶어요.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는 영수증에 꽤 넉넉한 팁을 적고서 직원에게 전달했다.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곧 식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려던 순간 중년 남성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꽤 화가 나 있었던 그는 손흥민을 보자 약간 부끄러운 듯 웃었다. 아까 죄송합니. 제가 조금 과하게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아님이 손님도 충분히 화날 만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선수님이 직접 나서서 식당 분위기 수습해 주시고 덕분에 뭔가 민망해졌습. 감사해요. 별 말씀을요. 그가 팔을 긁적이며 말했다. 사실 난 그냥 화풀이를 한 셈인데. 앞으로는 좀 더 서로를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몰랐거든요.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생각을 해주셨다면 제가 한 작은 행동이 보람이 있네요. 매니저는 마지막으로 식당 입구까지 배웅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 오늘 일로 많이 깨달았습.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걸 절실히 느꼈어요. 손흥민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뀌시면 됩니. 그리고 주방 스탭들께도 웨이터와 알바생께도 다 격려 부탁드립니. 모든 손님을 배려하면서 운영을 개선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가게가 될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밤 공기가 살짝 들어왔다. 손흥민은 바깥으로 걸어 나가며 깊이 들이마신 뒤 내쉬었다. 몇몇 손님들이 여전히 식당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에게 혹시 사진 같이 찍을 수 있냐고 조심스레 물어봤다. 그는 웃으며 물론이죠 라 답했다. 그렇게 사진 몇 장을 찍고 각자 저녁의 마무리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로 손흥민도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택시를 잡으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들었지만 주변에서 더 이상 소란스럽게 구경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한 젊은 커플이 지나가며 속삭였다. 역시 매너가 좋으시네. 축구도 잘하지만 사람 자체가 되게 겸손하신 것 같아. 나중에 우리도 문제 상황이 생기면 저렇게 해결해 볼 수 있겠지? 다음 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흥민이 식당 대기석에서 겪은 일이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영상도 퍼져나갔다. 어떤 댓글은 역시 손흥민 겸손하네 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식당 매니저 정말 답답하다 운영 개선하길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반응은 마지막에 손흥민이 주방 스텝의 노고를 존중해주고 스스로 희생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양보하려던 모습에 감동했다는 내용이었다.
식당 측은 공식 SNS에 사과문을 올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예약 시스템과 서빙 교육을 전면 재정비하겠다. 은 선언과 함께 주방 스텝 및 모든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몇 주 후 그 루체 브라운 비스트로는 한결 한적한 분위기 속에서도 친절도가 올라갔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예약을 제한하고 매니저가 직접 고객 관리를 더 꼼꼼하게 하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했다. 다시 방문한 손님들은 예전과 다르게 직원들이 더 신경을 써준다는 후기를 남겼다. 그리고 주방 스태프들 역시 말수가 많아졌다. 요리할 맛이 난다. 손님들이 점점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생겨서 일하기가 편하다. 무엇보다 매니저가 직원들과 더 자주 소통하며 문제 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주고 대책을 함께 세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매니저는 뒤늦게야 깨달은 듯 이전의 태도를 반성했다. 아, 내가 유명인을 이용해 홍보라는 계산만 했었구나. 그리고 매장의 시스템적 문제를 무시하고 더 많은 수익만을 추구하다 보니 손님들이나 직원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그가 스스로에게 한 말을 직원들은 함께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모두 팀이니까요. 라고 셰프가 말하자 매니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시간대에 손님들로부터 전화 몇 통이 걸려왔다. 손흥민 선수랑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장난스러운 전화도 있었고 SNS에 올라온 걸 보고 이 식당이 변했다고 해서 예약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매니저는 당황스러운 문의에도 성심껏 응대했다. 죄송하지만 자리가 많지 않아 예약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혹시 취소가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그러면서도 그는 왠지 모를 뿌듯함을 느꼈다. 예전 같으면 욕심껏 예약을 더 받았을 텐데 오늘은 더 받으면 또 무리를 하게 된다는 생각에 스스로 선을 긋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어느 모임에 참석하던 손흥민은 행사장 뒤편에서 조용히 신문 기사를 보았다. 작은 사회면 코너에 유명인 방문 뒤 태도 확 달라진 식당, 어떻게 달라졌나? 라는 칼럼 비슷한 글이 실려 있었다. 글의 핵심은 그 식당 매니저가 마케팅과 홍보에 앞서 운영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손흥민이 보여준 태도를 상생의 자세라고 칭찬하는 단락도 있었다. 그는 살짝 부끄러운 듯 웃음을 지었다. 같이 기사를 본 동료는 형, 너무 멋있잖아. 역시 월드 클래스는 다르다. 라고 농담 섞인 칭찬을 건넸다. 아니야,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서로 불편해 보이니까 중재한 거지. 그래도 아무나 못하는 거야. 자칫하면 더 크게 휘말릴 수도 있었잖아.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사람이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는 게 중요하잖아. 이후 루체 브라운 비스트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점점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갔다. 예약을 과도하게 받지 않는 대신 오신 손님께는 최대한 정성과 예의를 다한다는 방침이었다. 매니저도 웨이터장도 아르바이트생들도 실수하면 곧장 서로 정보를 공유했고 손님에게 사과할 일은 빨리 사과하며 개선점을 찾아냈다. 그리고 주방 스태프들은 손님이든 유명인이든 간에 자신들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힘을 얻었다. 예전보다 더 진지하게 요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홀에 나와 접시를 치우던 알바생 중 한 명이 매니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매니저님, 저희가 만약 다음에 또 유명 인사가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니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똑같이 정중히 모실 거야. 그리고 자리를 골라 주시겠냐고 먼저 물어보는 걸 잊지 말고. 혹시 다른 손님들도 오면 똑같이 예약 순서에 따라 안내하는 거고. 알바생은 미소를 지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실수로 예약 시간이 겹쳤다는 이야기였는데 매니저는 이미 컴퓨터에 정리된 테이블 배치도를 살펴보며 꼼꼼히 파악하고 나서 이 테이블은 이미 예약됐습 죄송하지만 시간 조정이 가능할까요? 라고 정중히 안내했다. 상대는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다음에 예약할게요. 라며 깔끔히 전화를 끊었다. 예전 같았으면 무리해서라도 우겨넣고 또 혼란이 생겼을지 몰랐다. 매니저는 한숨 돌린 뒤
그날 하루의 테이블 상황을 재점검했다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후 직원들에게 오늘도 화이팅 하자 라고 힘차게 말했다. 저녁 8시 무렵 테이블 몇 군데에선 손님들이 밝은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 분위기 좋아졌어. 옛날엔 정신없더니 지금은 꽤 느긋하고 서비스도 좋아졌네. 그러게 음식도 더 맛있어진 것 같아. 들어보니까 최근에 여기 매니저가 큰 교훈을 얻고 많이 바뀌었다더라. 누가 그 계기를 만들어줬는지 알겠네. 저기 사진 봐봐. 저기 벽에 붙어 있는 감사 메시지. 손흥민 선수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잖아. 벽 한 구석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거기에는 손흥민이 직접 남긴 간단한 메모가 복사되어 있었다. 주방이든 경기장이든 함께 뛰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 루체 브라운 비스트로 파이팅. 식사를 마친 커플 손님이 계산대로 와서 매니저에게 살짝 물었다. 근데 정말 손흥민 선수가 주방 스태프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직접 말씀하셨대요? 매니저는 미소 지었다. 네, 예전에 여기서 있었던 일이 계기가 되었죠. 주방 근처 자리에 앉으셨는데 오히려 그 자리를 즐기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방에 계신 분들 보면 박수를 보내주셔도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커플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날의 사건은 한 유명인이 특혜를 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고 나아가 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해 줬다는 내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식당 측도 운영 미숙으로 손님들을 불편하게 했다가 진심 어린 사과와 개선 의지를 보여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사실 유명인에게는 VIP 대접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손흥민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했고 오히려 자기와 똑같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더욱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 태도가 매니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과적으로 식당 전체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날 밤 매니저는 영업 종료 후 가게를 정리하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 모두들. 우리가 미리 예약한 만큼 딱 받으니 큰 무리 없이 마무리했네. 다들 알겠지만 그날 손흥민 선수가 없었다면 우린 이렇게 못 바뀌었을지도 몰라. 셰프가 요리 도구를 닦으며 답했다. 맞아요. 처음엔 단지 홍보 수단으로 생각했지만 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죠. 웨이터장도 공감했다. 유명인이라서 식당을 빛내준다기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배려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해줬죠. 알바생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다. 저도 동의합니. 손님이든 스텝이든 모두 함께 식사를 즐기는 주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어요. 매니저님이 예전처럼 무리해서 예약받지 않으니 저희 일도 훨씬 수월하고 실수도 확 줄었잖아요. 매니저는 미소를 띤 채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그래, 우리 이렇게 계속 가자. 그리고 혹시나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다시 방문하시게 되면 정말 편안한 자리로 안내해드리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자. 모두가 웃으며 네, 라고 대답했다. 이렇듯 작고 시끌벅적했던 사건은 결과적으로 한 식당의 운영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손흥민의 양보와 겸손, 그리고 주방 스태프들에 대한 찬사가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자 사람들은 유명인이든 아니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더 넓게 확산되길 바랐다. 나아가 그런 이야기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배려 하나로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스타 파워가 아니라 인간적인 태도가 진짜 힘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며칠 뒤 손흥민은 짧은 인터뷰를 통해 그날의 식당 이야기를 살짝 언급했다. 리포터가 주방 옆 자리에 앉았는데 정말 괜찮으셨어요?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네, 시끄러웠지만 오히려 재미있었습. 저는 경기 중에도 많은 소음을 듣고 익숙하거든요. 무엇보다 거기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이 더 힘드신데 저 같은 손님이 조금만 이해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 짧은 인터뷰가 방송된 뒤 온라인에서는 다시 한번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그리고 문제의 식당에는 꼭 주방 옆에 앉아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도 늘었다. 물론 식당 측은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정중히 안내했다. 이제 그 자리는 레전드 자리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마지막으로 그날 이후 식당을 다시 찾은 중년 남성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식사를 마친 뒤 매니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 기억하시나요? 그날 엄청 화냈던 사람입니다. 매니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사과의 몸짓을 했다. 네, 죄송합니. 그날 정말 불편을 드렸죠. 그러나 그는 뜻밖에도 아닙니다. 저도 소리 지르고 난동 피웠던 거 사과드리고 싶었습.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로 이해를 조금 더 했다면 이렇게까지 화낼 일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죠. 라고 했다. 매니저는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개선해 나갈게요. 예, 이 식당 정말 맛있어요. 이제는 서비스도 좋아졌다고 느낍니다. 그 둘은 밝게 웃으며 악수했다. 식당 문을 나서는 중년 남성은 문득 생각했다. 우리 모두가 손흥민 같은 태도를 조금만 더 배운다면 세상이 훨씬 부드러워지겠지. 그러면서 그는 슬쩍 휴대전화를 꺼내 주변 지인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다. 루체 브라운 다시 와봤는데 많이 좋아졌어. 다음에 같이 가자. 여기 스테이크 강추야. 이야기를 지켜보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비슷한 문제나 갈등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의 일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 대화와 배려가 없으면 큰 소음과 오해만 가득해질 수 있지만 조금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면 예상치 못한 좋은 결과가 찾아오기도 합니.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신가요? 오늘처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사건이 훨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공유나 구독으로 이어가셔도 좋겠습.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앞에서 짧은 인터뷰를 마치려던 손흥민이 갑자기 추가 발언을 했다. 제가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결국 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손님이잖아요. 저는 축구장에서, 주방 스태프들은 식당에서,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 그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더 나은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면 주방 옆 좌석에 앉든 가장 멋진 VIP석에 앉든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 모두가 함께 즐겁게 식사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봐요. 이 말에 인터뷰어도 고개를 끄덕이며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마이크가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환하게 웃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땀 흘려 일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그 한마디로 인터뷰가 끝났고 스튜디오 안엔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식당 매니저는 인터넷으로 이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정말 큰 가르침이 됐지 라고 혼잣말을 하며 그날 주방 스태프들과 나눴던 대화를 되짚었다. 이제 그는 안다. 오해와 갈등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 노력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식당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직원들과 함께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중이다. 손님에게도 스텝에게도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 그 기본 정신이야말로 손흥민이 그날 주방 옆 테이블에서 보여준 진정한 메시지였다. 여러분도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며 떠오르는 순간이 있나요? 일상 속에서 나만 겪는 불편이라 여겼던 상황이 사실 서로를 조금만 헤아리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 가령 식당, 공공장소, 직장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충돌도 손흥민 선수처럼 한 발 물러서고 상대를 존중하면 훨씬 부드러운 관계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례가 더 있다면 함께 나누고 의견을 모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고 혹시 더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 언젠가 모두가 주방 옆자리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